주실 제가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에는 문화사회학자 김정훈 교수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교수. 머리 곱슬곱슬하시고 좀 키가 자그마한 예. 참 재미있는 딱 만화 작가로. 캐릭터 같은 분이시죠? 그렇죠. 예. 네. 이 김정은 교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네. 노는 만큼 성공한다. 나는 음,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에디톨로지 같이 문화 심리학에 관한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여각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그분이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유명한 교수분들과 다른 점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일본의 미술 전문 대학으로 가셔서 이 책을 쓰셨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게요. 남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사실 안달 아니겠습니까? 취업 못해서 이렇게 난리인데 예.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을 버리고 또 새로운 또 미술 전문대학에 가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궁금한데 왜 가신 걸까요? 그 또한 특이합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서평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듣고선 음, 오랜만에 그 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주인공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책을 읽고 또 읽어서 네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자신은 항상 이야기했죠. 놀아야 성공한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강의를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음, 자유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원래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노인용 성인 만화를 음, 그리려고 했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네. 일본의 작은 미술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게 돼서 현재 최종 학령이 전문대졸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그런데 제목이 가끔은 격하게 외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 왜 외로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우선 전 지구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고령화 때문입니다. 음, 저자는 이 고령화 문제가 인류가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오랫동안 살았던 적이 인류 역사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과거에는 60전에 다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90까지 살기 때문에 음,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혼자서 사는 법입니다. 네. 인간은 결국 혼자서 살다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래 살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00세 시대에 정년이 60이니까 길어야 예, 한 40년을 그렇죠. 네. 그냥 남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30년이라고 40년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사회학적으로도 문제가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결국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말고 혹시 또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음, 창의력이 막혀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걸 창의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음, 인간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과정이 존재합니다. 일단 정보를 모아야 되고요. 네. 정보를 모은 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음, 정보를 모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부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프로세스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 음, 과정에서 멀어져서 관련 정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선 이런 부화의 과정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런 부화의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외로울 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김정은 교수가 이렇게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마다하고 일본으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고 보면은 사람은 네 이렇게 뭐 장기간 오래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사실 또 다니다 보면은 다른 일에 이렇게 눈길을 자꾸 주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음, 외롭게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그리고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혹시 혼자 사는 법을 익힐 수 있는 노하우나 비법 뭐 이런 거 혹시 어떤가요?
책 속에서는 음. 몰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몰입을. 사람이 외롭잖아요. 네. 근데 왜 외로우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음. 이게 인간 자체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근데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몰입이에요. 네. 어떤 게임에 빠져든다든가, 네. 책 속에 빠져든다든가, 음. 어떤 일에 빠져들 때 외로움을 다 잊어버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그 심리학에선 지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행복 중에 최고 높이 있는 게 지복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지복이라고 하는데 이 몰입하는 동안에는 다른 무엇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몰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 속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네. 여기서 설명들이 조금 길 것 같고, 음. 아무튼 몰입을 하는 방식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무슨 드리겠습니다. 뜻인지는 알 것 예,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옆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같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 그렇죠. 성취감도 있듯이 예, 외로움도 덜 느낀다. 예,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일이 직장이 아닌 그렇죠. 네. 혼자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 뭐 글을 쓴다든지 예,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혹시 맞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글이 있다면요? 일단 그 격하게 외로워다는 얘기를 잠깐 떠나서 전 네. 기억에 남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 사회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원래 노인은 삶의 여유가 있어요. 사실 그 죽을 날만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삶에서 조금 멀어져 가지고 음.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또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불안함에 나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강박적이고 불안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문제는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불안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이제 그룹 이루고 있는 숲을 좀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네. 자, 우리 안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격하게 외로웠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저도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데 월랜드라는 지방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어. 있는데 굉장히 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 동네. 그래서 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없냐 하면은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사람을 못 만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영어가 됐든 무슨 말이 됐든 필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한 저기 외로워야지 자유롭고 몰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줄 수 있다는 생각도 거기서 느꼈던 점을 이 책에서 다시 보니까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 속에 그 본인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아까 네. 그 미술대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그림이 책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음. 제가 책을 쓰니까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다 쓰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기회만 된다면 그림을 배워서 내 책에다가 그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또 그리고 책이 가볍고 재밌으면서 많은 사회과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 저번에 그 혼자 사는 법에 대한 책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네. 혼자 사는 법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개인주의 사회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책들이 혼자서도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혼자서만 괜찮으면 굉장히 위험한 게 음. 고독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지식과 철학을 갖고서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자신과 사회에 대한 철학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이야기라는 건 위험하고요. 이 책은 철학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충분히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혼자 사는 법을 얘기 주기 음. 때문에 혼자 사는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랑도 잘 한다라고 말이죠. 인간의 천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외로움을 잘 다스려야만 또 다른 이와의 삶도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깨달음을 줄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혹시 준비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법륜 스님의 행복 소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복.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